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객스의 24년 11월 B형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론수업과 만초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수업과 만초특강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24년 11월 B형 기출문제도 교재에 모두 포함된 내용들이네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본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열 머리글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랑 1의 교차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 주세요. 굴림. 그 다음 엔터 치시면 되고요. 밑에서 시트를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두 번 움직이시면서 시트 2개 복사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제3 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2 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1 작업. 네,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서 자, 항상 B4부터 여기 분류 번호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시면 여기 B4 선택하시고요. 분류 번호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실 때는 세로로 입력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이 되는 거는 Alt Enter였죠. 전면 대비 이렇게 쓰시고 Alt Enter 쓰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t Enter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너비, 여기 보시면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는 열과 열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자,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B4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제14까지 자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실 때 가로 1과 가로 2 요거는 밑에 함수 부분이 들어갈 부분으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은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소수점 있죠. 소수점 같은 경우는 자료 입력하실 때 입력을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자릿수가 늘어나고요. 소수점이 늘어나고 이렇게 누르시면 소수점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병합하셔야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한 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하겠습니다. 눈에 잘 띄는 테두리 먼저 자, 범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X자 하셔야 되니까 선택을 하시고 표시 형식 밑에 단추 누르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이렇게 X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자, 조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이 열하나 요거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입니다.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자, 그러니까 범위 이렇게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숫자 부분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도형과 이미지셀의 결제란, 위에 도형과 결제란은 본문이 완성이 되고 진행을 하고요.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색, 여기 음영 부분은 주황색 하셔야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페인트 통해서 주황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상품 영역이 표시되도록 여기 H14셀의 상품이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시는 겁니다. 자, 커서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 자, 항상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클릭하시고 여기 D5부터 D12죠. 여기 상품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상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입니다. E5부터 F12까지. E5부터 F12는 여기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숫자 뒤에 억원 하시는 건데 예시를 보시면 천단위랑 억원 있죠. 네, 그러니까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밑에 여기 단추 누르시고요. 새 서식이 나오면 사용자 지정 가셔서 요거
샵, 샵 0 선택하시고 억원 이렇게 쓰시고요. 확인 누르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서식을 하셨으면 나머지 숫자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 보셔야 돼요. 여기 퍼센트, 요 백분율은 요건 건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잘 보시면 오른쪽 라인에서 좀 떨어졌죠. 그러면 요 숫자들은 회계인지 숫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밑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0이 0으로 표시가 되죠. 네, 그러면 숫자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 밑에 단추 누르셔서 숫자에 가셔서 천 단위 컴마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5부터 C12 영역은 분류로 이름 정의하시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에 가셔서 분류 쓰시고 엔터 치셔서 이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 다 하셨으면 이렇게 행 머리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행 높이 20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행 높이는 2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냥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제목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사각형 잔립 위쪽 모서리. 자, 여기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서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부터 G 정도까지니까 B부터 G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는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면을 한번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주세요. 글꼴은 굴림의 24 검정 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굵게 하시고요.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란색이니까 프린트 통해서 노란색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도형서식에 가셔서 도형조가에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제란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시고 원본 삭제 만드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본문하고 대각선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요. 테두리 넣어주시고 선택하시고 적당하게 너비랑 높이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두 칸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씨를 쓰세요. 파악하시고 Alt 엔터 2인. 그 다음에 옆에는 담당, 과장, 대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콕콕 누르셔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위 선택된 상태에서 복사 앞에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 다음에 붙여넣기. 다음에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J부터 H까지니까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를 해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2024년 거래액이 1000만, 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거죠. 2024년 거래액은 여기 F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클릭하시고 2024년 거래액을 첫 칸 선택하시고요. F4를 꼭꼭 누르셔서 F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만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자,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의 표서식이 끝난 거고요. 혹시 틀린 게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2작업 가겠습니다. 자, 2작업 문제를 보시면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2작업 시트의 B2에 붙여놓고 조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복사,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이 작업에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열 너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누르셔서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목표가 찾기입니다. B11부터 G11셀의 병합하고 관계 맞춤. 네, 여기 이렇게 항상 똑같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관계 맞춤 누르시고요. 여기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셀을 선택하시고 H11셀에 여기 생활상품 2024년 거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다 조건이 인적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뒤에 에버리지 함수. 자, 그러시면 여기 생활부터 2024년 거래액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죠. 네, 여기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런 내용과 만점 특강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이시면 모두를 하시고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잡는 거죠? 여기 생활이 있는 분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거래일까지. 그 다음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분류, 생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테두리 이렇게 하시고 모든 테두리 누르셔서 테두리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평균이 5900 여기 보시면 590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가구에 2024년 거래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그 다음에 수식셀은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찾는 값은 5900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가구의 2024년 거래 여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입니다. 분류 번호가 F로 시작하거나 2023년 거래액이 2000 이하인 자료를 하시는 거죠. 분류 번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2023년 거래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F 별표 F로 시작하거나 그 다음 뭐뭐 이거 나니까 한 칸 내려 쓰셔서 2000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문자는 별표를 이용해서 시작, 끝, 포함, 제외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뭐이거나 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다른 라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번호 선택하시고요. 2023년 거래,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감률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데이터의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 해주시고요.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목표가 찾기랑 고급 필터는 이론과 그 다음에 만점 특강에 있습니다.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밖에서 도로 공사를 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3작업 가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 시트의 B2에 붙여놓고 조건을 하시는 거죠. 조건은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작업에 가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제3작업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열너비 유지해 주시고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분합 보시면 출력대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렬하셔야 될 게 분류네요. 네, 그럼 분류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10번 중에 9번은 내림차순이죠. 여기서 내림차순 꼭 눌러보세요. 그래서 패션 서비스 생활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끝에 가셔서 부분합 해주시고요. 첫 번째 하실 거는 분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상품명의 개수와 2024년 거래액의 평균입니다. 개수가 아래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상품명이 아니고 상품이네요. 상품이니까 이 상품 선택하시고 개수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다시 부분합 가셔서 이번에는 2024년 거래액이니까 2024년 거래액
평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대치 빼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 정렬의 순서가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옆에 개요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록 해제 가셔서 개요 지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그래프 가겠습니다. 차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트를 푸실 때는 먼저 가로축을 보셔야죠. 가로축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구, 가방, 생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작업에서 가구, 가방, 생활용품은 여기 상품이네요. 이게 상품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거래,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액 여기네요. 그러면 상품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24년 거래액과 증가액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이렇게 차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개를 빼셔야겠죠. 여기 제목을 보시면 생활과 패션입니다. 생활 패션이니까 여기 보시면 서비스 두 개 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요.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게 음식 서비스죠. 선택하고 제거. 그 다음에 이 쿠폰 서비스 제거.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이동 셋시트로 하시고 제사 작업.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순서 꼭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만들었고요. 1작업 시트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셋 시트 제4작업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자, 선택을 하시고 빠른 레이아웃에서 여기서 3번 하시고요. 스타일은 여기서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글꼴은 굴림의 열하나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 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11. 자,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감 파랑 박엽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시에 가셔서 여기 질감 파랑 박엽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안쪽 선택하시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죠. 네,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배경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굴림의 굵게 20, 흰색 배경 1에 테두리 하시는 겁니다. 자, 제목 선택하시고요. 안에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을 계열의 차트 종료 표시 있는 꺾은 선형을 하시고 보조축입니다. 자, 선택하시고 막대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여기에서 전년 대비 증가액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 하셔서 이 모양하고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에 여기 표식을 표식으로 마름모로 하고 크기 10. 자, 선을 더블 클릭. 자, 가셔서 여기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식 옵션 마름모로 하시고요. 크기 10. 네, 그 다음에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그러면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서 오른쪽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 눈금선 선택하시고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파선 해주시고요. 다시 윤곽선에 가셔서 검은색으로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출 형태에 참조하십시오. 항상 축은 여기 3개의 면을 선을 지셔야죠.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해주셔서 이렇게 선 주시고요. 밑에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돼요. 축값을 보시면 기본축은 0부터 14000, 네,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을 보시면 마이너스 900부터 600까지, 네, 여기는 다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0부터 600까지 300씩 이렇게 되네요. 그럴 때는 숫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여기에서 마이너스 900부터 그 다음에 최대값은 600까지, 그 다음에 단위값은 300씩,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은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법내명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죠. 자, 차트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편집.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세요. 계열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서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상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 막대 두께 하셔야 되니까 막대를 더블 클릭. 자, 그래서 간격 너비를 75 하시고 엔터 치셔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형 그리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여기 설명선 선택하시고요.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글씨 써주세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가운데 해주시고 글씨는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기,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도형은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작업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산 문제 및 풀이 영상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이론 수업 및 만점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고 하겠습니다.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시고요. 11월 9일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B형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2024년 거래액입니다. H14셀에 선택한 상품에 대한 2024년 거래액. 주어진 함수는 V로 함수죠. 자,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2024년 거래액은 여기, 상품은 여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모두로 하시고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V로 함수 어떻게 되죠? 차제값, 그 다음에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여기 열번호, 그 다음에 정확한 값 하시면 돼요. 차제값은 여기죠.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 참조 범위는 상품부터 2024년 거래, 상품부터 2024년 거래. 그 다음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입니다. 3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하셔서, 자, 요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분류가 생활인, 여기 분류가 생활인 상품의 2024년 거래액 평균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반올림에서 정수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반올림하여 정수하는 라운드 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디에버리지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분류부터 2024년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는 분류부터 2024년 거래.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 조건 범위는 분류, 생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분류, 생활. 그 다음 확인하시면 뭔가 평균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뒤에 에버리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요. 다시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자릿수 주시면 되는데 저희 정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0 하시면 됩니다. 소수 한 자리는 1 하시면 되고요. 0이 하나면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정수하니까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거는 마이너스 3 하시면 이렇게 0이 3개 생기죠. 마이너스 1 했을 때 0이 2개 생긴 거는 요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수하니까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번에 최대 전년 대비 증가매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 max죠. 전년 대비 증가매액은 여기죠. 네, 여기네요. 네, 범위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년 대비 증가매액, 전년 대비 증가매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분류가 패션이 상품수를 구하신 겁니다. 정의의 이름 분류를 이용하시는 거고 결과값 뒤에 개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랑 연산자. 자, 요 뜻은 요거 분류 중에서 패션이니까 패션이 몇 개가 있냐 그거를 구하시는 거죠.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분류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패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수식 입력도 뒤에 선택하시고 Shift 7 누르셔서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개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하시고 엔터 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운영 형태입니다. 분류 번호의 마지막 값이 1이면 전용몰, 2이면 병행몰, 주어진 함수는 추저랑 라이트 등. 자, 분류 번호 여기죠. 네, 여기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1이냐 2냐에 따라서 전용몰, 병행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오른쪽에 한 글자가 필요하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자, 불러오신 다음에 라이트 함수의 특징은 옆에 텍스트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라이트만 선택하시고 잘라내기 컨트롤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밸류 1 자리에 전용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병행몰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분류 번호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한 글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자르셔서 추주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전용몰 그 다음에 병행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증가매액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가매액 전년 대비 증가매액 여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 랭크 if.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if 함수.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반에서 몇 등이냐. 즉,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자,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밑에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입니다. 0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려주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문제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함수 부분에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시고 회계 형식 눌러주셔서 이쁘게 하시면 되고요. 문자 부분은 가운데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하신 함수 부분의 정렬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신다고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24년 11월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교재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교재 잘 공부하시면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